지금은 편안함을 좇을 시간이 아니다. 지금은 정복의 시간이다. 당신의 삶은 우연이 아니다. 당신이 허락한 만큼, 당신이 선택한 만큼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가로막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당신의 운명을 대신 결정하지 않았다.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는 당신이 만든 자리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오직 책임자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여기엔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선택이었다면 그 선택을 바꿀 수 있는 힘 또한 오직 당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무엇인가를 바꾸고 싶다면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당신이 기다려온 적절한 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 나은 환경도, 더 쉬운 길도, 더 완벽한 기회도 오지 않는다. 현실은 단순하다. 변화는 시작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움직이는 자에게만 힘이 따르고 결단한 자에게만 길이 열린다.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싶은가? 지금 이 순간 삶을 향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 더 이상 핑계로 무장하지 마라. 더 이상 과거에 숨지 마라. 더 이상 내일에 기대지 마라. 지금이 그 순간이다. 정복은 선택이며 시작은 결단이다. 삶은 반응하지 않는다. 삶은 복종하지 않는다. 삶은 당신이 움직일 때만 반응한다. 그러니 묻는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느 쪽인가? 움직일 사람인가? 머물 사람인가? 다음 장에서는 인생을 정복하는 첫 번째 열쇠를 풀어낸다. 목적의 힘에 대해. 삶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과 삶에 끌려다니는 사람. 그 차이는 재능도 운도 환경도 아니다. 오직 하나, 목적이 있는가 없는가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방향 없이 움직인다. 아침에 일어나고 일을 하고 하루를 보내지만 그 모든 움직임은 전진이 아니라 소모에 가깝다. 마치 키 없는 배가 바다 위를 떠다니듯 바람이 부는 쪽으로 파도가 밀어내는 쪽으로 흘러갈 뿐이다. 나폴레온 힐은 말한다.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이다. 왜냐하면 목적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정신의 중심축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창조하지 않는다. 삶에 반응할 뿐이다. 문제가 생기면 반응하고 상황이 바뀌면 흔들리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 방향을 수정한다. 그 결과 인생은 점점 더 흐릿해진다. 명확한 목적이 없다는 것은 에너지가 분산된다는 뜻이다. 집중되지 않은 에너지는 성취를 만들지 못한다. 그저 피로만 남길 뿐이다. 목적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잘 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그런 말은 목적이 아니라 안개다. 목적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측정 가능해야 하고 기한이 있어야 하며 종이에 쓰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심장을 움직여야 한다. 하나의 질문이 필요하다. 이 선택은 나의 목적에 가까워지는가, 멀어지는가? 만약 멀어진다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잘라내야 한다.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 불필요한 것은 사치다. 목적이 분명해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집중력이 생기고 에너지가 모이며 사소한 유혹들이 힘을 잃는다. 사람들의 의견은 소음이 되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온다. 결단이다. 결단이란 선택이 아니다. 결단은 다른 모든 가능성을 끊어내는 행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해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평생 미완성으로 남겠다는 선언이다. 세상은 망설이는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확신 있는 사람에게만 길을 열어준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에게만 자원이 모이고 기회가 반응한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목적을 향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루를 넘기기 위해 살고 있는가? 다음 장에서는 이 목적을 현실로 끌어내리는 힘, 자기 규율, 자기 통제의 본질을 다룬다. 당신 안에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가능성은 자동으로 현실이 되지 않는다. 그 사이에 반드시 존재하는 다리가 있다. 그 다리의 이름이 바로 자기 규율이다. 나폴레온 힐은 분명히 말했다. 자기 규율은 당신이 현재의 자신에서 가능한 최고의 자신으로 건너가는 다리다. 재능이 많아도 꿈이 커도 자기 규율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미완성으로 남는다. 자기 규율이 없는 삶은 외부에 지배당한다. 휴대폰, 음식, 감정, 사람들의 말, 즉각적인 쾌락. 당신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않으면 세상은 당신을 대신 통제한다. 그래서
자기 규율은 억압이 아니다. 자기 규율은 무기다. 당신을 보호하는 방패이자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검이다. 규율 있는 사람은 특별한 동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기분이 좋을 때만 움직이지 않는다. 편할 때만 행동하지 않는다. 그는 원칙으로 산다. 감정이 아니라 사명으로 움직인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 자기 규율은 삶을 재미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반대다. 자기 규율이 없는 삶이야말로 가장 잔인하다.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반복해서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쉬운 쾌락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 고통은 짧다. 반면 규율 없이 사는 대가는 수년 혹은 평생 지속된다. 규율 있는 사람은 자유롭다. 그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한 것을 해내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차이가 인생의 질을 바꾼다. 당신의 하루를 보라. 당신의 습관을 보라. 그것이 당신의 미래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상황에 끌려다니고 있는가? 다음 장에서는 규율이 행동으로 폭발하는 지점, 즉각적인 행동, 미루지 않는 힘에 대해 말한다. 꿈을 짓밟는 말 중에는 다른 어떤 말보다 치명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준비가 되면, 상황이 나아지면. 나폴레온 힐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루는 습관은 모든 기회의 무덤입니다. 언젠가는 거의 항상 결코 오지 않는 날로 끝납니다. 사람들은 준비가 되면 행동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준비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가장 똑똑한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장 학식이 높은 사람에게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반응합니다. 세상은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행동하는 사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내딛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행동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행동은 명확성을 만들어내고 자신감을 만들어내고 용기를 만들어냅니다.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함으로써 준비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트로피를 쌓아둡니다. 지식, 계획,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현실은 차갑습니다. 행동이 없는 지식은 장식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순서는 항상 반대입니다. 행동, 충동, 확신. 이 순서는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결정을 오래 미루지 않습니다. 결정은 곧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결정 X 행동. 논쟁도 변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작은 결정이라도 즉시 실행하는 훈련입니다. 이러한 훈련이 축적되면 뇌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나는 미루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망설임은 자신감의 적입니다. 속도가 곧 힘입니다. 지금 무엇을 미루고 계신가요? 삶에서 당신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음 장에서는 행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 즉 조직적인 계획 수립과 삶을 시스템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행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없는 행동은 노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로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계획을 세우지 않는 자는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운명은 즉흥적인 행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은 체계적인 계획을 가진 자에게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체계적인 계획은 장황한 문서가 아닙니다. 꿈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기술입니다. 막연한 희망을 오늘 해야 할 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계획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반면에 계획이 있는 사람은 같은 에너지로 훨씬 더 멀리 나아갑니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계획에는 다음 4가지 필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명확한 목표 측정, 가능한 단계 정해진 마감일, 그리고 구체적인 일일 실행 계획. 이 4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계획은 그저 꿈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계획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 자신도 변합니다.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법은 바꾸되
목표는 절대 바꾸지 마십시오. 계획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계획은 적응력이 있어야 하지만 결코 본래의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목표를 취미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사업처럼 생각하십시오. 일정표는 전략입니다. 일상은 시스템입니다. 시간은 감정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세상은 모호함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명확함에 반응합니다. 세상은 체계에 반응합니다. 세상은 잘 짜여진 계획에 자원을 집중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꿈을 꾸고 있는 걸까? 아니면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걸까? 다음 장에서는 계획을 왜곡하는 가장 교활한 적, 바로 올바른 사고방식,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은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사고는 생존이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불명확한 사고는 스스로를 속이고 상황을 왜곡하며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은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두려움을 현실적인 판단으로 위장하며 자만심을 자기 보호로 위장합니다. 정확한 사고는 냉정하고 공정합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을 관찰합니다. 욕망이 아닌 데이터를 관찰합니다. 희망이 아닌 현실의 구조를 관찰합니다. 정확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해석인가? 이 판단에 감정이 개입되어 있는가? 내가 피하고 싶은 진실은 무엇일까? 불편한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이 당신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정확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기를 위한 생각이 아닙니다.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효과적입니다. 진실은 박수갈채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과를 낳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돈, 건강, 인간관계, 사업 등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현실을 정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명확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당신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현실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가?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원칙을 끝까지 이끌어가는 원동력, 즉 끈기, 책임감, 멈추지 않는 엔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사람은 이미 알고 있다. 시작은 어렵지만 계속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나폴레옹 힐은 성공의 마지막 문 앞에 두 개의 기둥이 서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지속성, 다른 하나는 책임이다. 이 둘이 없으면 재능도 지능도 결국 멈춰선다. 지속성은 감정이 아니다. 영감이 사라진 뒤에도 계속 움직이겠다는 결정이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을 때, 보상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도 한 발을 내딛는 힘이다. 진짜 지속성은 화려하지 않다. 조용하다. 반복적이다. 그리고 외롭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락한다. 지속하는 사람은 특별해서가 아니다. 그는 단 하나를 훈련했을 뿐이다. 결과와 상관없이 오늘 할 일을 한다. 지속성은 근육과 같다.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작은 불편함을 반복해서 견디는 동안 서서히 단단해진다. 하지만 지속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기에 반드시 책임이 필요하다. 책임은 브레이크 없는 가속이 아니다. 책임은 방향을 점검하는 장치다. 무작정 버티는 것이 아니라 측정하고 조정하고 스스로에게 진실해지는 것이다. 첫 번째 책임은 자기 책임이다. 핑계를 허용하지 않는 내면의 목소리. 오늘 최선을 다했는가? 회피한 것은 없는가? 이 질문을 피하지 않는 용기다. 그 다음은 외부 책임이다. 멘토, 지표, 기록 혹은 냉정한 동료. 인생은 혼자서도 갈 수 있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은 반드시 점검받는다. 지속성과 책임을 함께 가진 사람은 깨질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실패를 수치로 보지 않고 피드백으로 본다. 고통을 멈춤의 이유가 아니라 조정의 신호로 사용한다. 힐은 이렇게 말했다. 부서질 수 없는 사람은 멈출 수 없다. 이 지점에 도달한 사람은 안다. 이제 성공은 운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는 것을.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원칙을 하나로 묶는 순간 상승의 구조, 정복의 완성으로 들어간다. 지금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수렴한다.
이것은 동기부여가 아니다. 조언도 아니다. 법칙이다. 분명한 목적이 방향을 만들고 자기 규율이 내면을 단련하며 즉각적인 행동이 현실을 움직이고 조직적 계획이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정확한 사고가 왜곡을 제거하며 지속성과 책임이 끝까지 밀어붙인다. 이 6가지는 선택지가 아니다. 성취의 조건이다. 자연의 법칙처럼 예외는 없다. 나폴레온 힐이 평생에 걸쳐 관찰한 것은 단 하나였다. 성공한 사람들은 서로 달랐지만 이 구조를 어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세상은 소음에 반응하지 않는다. 불평에 반응하지 않는다. 희망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세상은 힘에 반응한다. 결단의 힘, 방향의 힘,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불의 힘. 당신의 인생은 말로 바뀌지 않는다. 감정으로도 바뀌지 않는다. 오직 결정, 행동, 지속으로만 바뀐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다시 선택의 문 앞에 서 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오늘을 기준점으로 삼을 수도 있다. 정복은 언젠가 오지 않는다. 정복은 선언된다. 그리고 즉시 시작된다. 지금이다. 나중이 아니다. 조건이 완벽해진 뒤도 아니다. 결정하라. 움직여라. 견뎌라. 그리고 그 힘이 되어라. 이 영상이 끝난 뒤 당신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익숙한 환경, 같은 사람들, 같은 유혹들, 그리고 아주 빠르게 이 감정은 희미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단 하나만 남기고 싶다. 지금 이 순간을 기준점으로 삼아라. 내일부터가 아니다. 다음 달도 아니다. 환경이 바뀐 뒤도 아니다. 기준점이란 그때부터 나는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중에 돌아보며 말할 수 있는 순간이다. 오늘 하나를 결정하라. 작아도 좋다. 하지만 명확하게, 그리고 즉시 움직여라.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불완전한 채로 움직여라. 나폴레온 힐이 말했듯 성공은 한 번의 폭발이 아니라 매일 반복된 태도의 누적이다. 당신의 인생은 지켜보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결단하는 사람에게 열린다. 이제 선택은 끝났다. 남은 것은 행동뿐이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정복할 것인가? 세상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 하지만 열심히만 해서는 고작 월급 이상의 삶에 머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렇게 발버둥 쳐도 손에 쥔 것은 늘 부족하고 마음은 피로에 지치며 꿈은 잊힌다. 이 소개의 공간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노력하는데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 왜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는 일이 드물까? 정답은 마음의 방향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없는 힘은 폭발조차 못하고 힘이 없는 마음은 길을 찾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 정신과 태도의 패러다임의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이제는 단지 수고만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의식적으로 마음을 훈련하는 시대다. 이 영상의 첫걸음은 단지 일만 하는 여성이나 남성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깨어있게 세우는 리더가 되는 것이다. 마음에 분명한 목적이 깃들 때 노력은 힘이 되고 결정은 도약이 되고 삶은 푸푸로 향기롭게 열리기 시작한다. 이제 마음에게 지휘봉을 돌릴 시간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 다음 챕터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많은 이들은 운을 기다립니다. 언젠가 좋은 기회가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복권, 상속, 누군가의 도움.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굳게 묶어두고 삶의 핸들을 남의 손에 넘기게 만듭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지배하는 자는 오직 당신의 정신이다. 정신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을 부르는 진동입니다. 당신이 어떤 명령을 마음속에 고정시키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은 그 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기다림은 불을 부르지 않습니다. 명확한 결정과 정신의 지시가 있을 때 세상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서 확실히 말해야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된다. 나는 풍요를 선택했다. 나는 자유를 창조한다. 이런 선언은 공허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의 방향이고 에너지의 흐름을 설계하는 언어입니다. 당신이 뇌에 명확한 목적을 심는 순간 그것은 모든 감각, 행동, 기회 인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는 자는 남의 선택에 인생을 맡기고 명령하는 자는 자신의 인생을 창조합니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기회의 문 앞에 서서 누군가 열어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문을 밀고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정신은 도구가 아닙니다. 정신은 조종석입니다. 당신의 손에 그 열쇠가 쥐어졌습니다. 당신이 하루 중 가장 자주 떠올리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불안입니까? 부족함입니까? 아니면 가능성과 풍요입니까? 나폴레옹 힐은 평생에 걸쳐 하나의 진리를 반복했습니다. 부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부는 정신에서 먼저 시작된다. 이 말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수백 명의 성공한 인물들을 인터뷰한 끝에 도출한 통찰의 정수입니다. 금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은 돈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치, 기회, 가능성, 선택권, 그리고 자유를 상징하는 상징입니다. 부는 단순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당신이 가난에 대해 생각할수록 당신의 언어, 행동, 기회, 인식, 선택은 그 빈곤한 진동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당신이 매일같이 풍요에 대해 생각한다면 그것이 실제로 당신 계좌에 있든 없든 당신의 정신은 마치 나침반처럼 그 금의 방향으로 삶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자석입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반복하는 생각은 마침내 외부에서 현실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주는 그 진동에 응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문제를 보면서도 기회를 보고 지출을 하면서도 순환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정신은 금의 주파수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무엇을 향해 조율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불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신이 재정의 출발점이 됨을 이해하게 됩니다. 진정한 부의 비밀은 교과서에 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으로 증명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 헨리 포드, 토마스 에디슨, 찰스 슈왑, 존 록펠러, 그들은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습니다.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하지만 절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았습니다. 카네기는 한 가지 철학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먼저다. 그 다음에 자산이 온다. 그는 단순히 강철 산업의 제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신의 법칙으로 부를 증명한 첫 번째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젊은 나폴레옹 힐에게 도전 과제를 던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라. 그리고 힐은 25년간 수백 명을 인터뷰합니다. 그들은 전부 다 달랐지만 단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신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운이나 배경,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스스로를 부자로 생각했고 자신의 생각이 현실을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신념으로 품었습니다. 에디슨은 실패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포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 해낸다고 말했습니다. 슈왑은 조직의 에너지를 마음에서 시작되는 리더십으로 이끌었고 록펠러는 시장이 무너질 때조차도 기회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정신을 훈련시키는 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들에게 불안 숫자가 아니라 정신의 깊이, 생각의 명료함, 그리고 의지의 지속성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가난 속에 태어나 부유함을 상상하고 그 상상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부는 지금 그 생각의 수준에 멈춰 있습니다. 모든 바람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방향이 없는 바람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요를 원하면서도 정확히 얼마나, 왜, 언제까지라는 질문에는 침묵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단호했습니다.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난을 선택한 것이다. 그가 말하는 가난은 단지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명확하게 그리지 못하는 무기력의 상태를 뜻합니다. 왜 명확한 목표가 필요한가요? 그것은 정신을 지시하는 유일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목표는 모호한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주는 모호한 진동에 명확한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가난은 종종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면의 혼란, 망설임, 불분명함에서 시작됩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순간 당신의 뇌는 자동으로 방향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기회를 인식하고
행동을 조율하며 당신을 그 지점으로 끌어가는 힘이 작동됩니다. 정확한 수치를 말해보세요. 정확한 날짜를 떠올려보세요. 정확한 이유를 적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꿈은 더 이상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계획은 현실을 창조하는 설계도입니다. 생각은 씨앗이고 결정은 뿌리입니다.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방향은 당신이 내린 혹은 내리지 않은 결정의 결과입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명확합니까? 당신은 자신이 정말 부유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 단순히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이미 내면에서 결정한 상태입니까? 나폴레옹 힐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믿음은 창조의 출발점이다. 아무리 큰 욕망이 있어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 욕망은 공중에 떠있는 안개에 불과합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부재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주저하고 미루고 계속해서 외부의 허락과 보장을 기다립니다. 반면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신은 이미 실현된 상태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면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신은 그 내면의 현실을 바깥으로 투영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실제로 돈을 얻기 전에 먼저 부유한 정체성을 내면에 심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믿음은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말투, 눈빛, 계획, 실행력 모두 그 믿음의 강도에 따라 조율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의 믿음은 얼마나 단단합니까?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가난할까 봐 두려워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부유할 수밖에 없다는 내면의 확신입니까? 믿음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믿음은 말보다 먼저 설계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행동해도 무의미합니다. 모든 부의 여정은 하나의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가능하다. 이 문장이 당신의 삶을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을지 그 믿음이 보여줄 것입니다. 부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토양에 심겨진 씨앗처럼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씨앗 대신 매일같이 부족함과 두려움의 잡초를 심고 있습니다. 나는 여유가 없어. 이 세상은 돈 벌기 어려웠지. 부자가 되려면 운이 좋아야 해. 이러한 말들은 그냥 푸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을 훈련시키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저항 없이 그 말에 복종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단언했습니다. 당신이 반복해서 말하는 모든 생각은 당신의 현실이 된다. 그는 부정적인 언어의 힘을 누구보다도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마음은 삶의 궤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말부터 정화해야 합니다. 나는 가능하다. 나는 풍요를 향해 가고 있다. 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장은 씨앗입니다.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지는 않지만 꾸준히 심어지고 물을 줄 때 내면의 토양에서 새로운 믿음과 행동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당신의 눈에 새로운 기회를 보게 하고 당신의 입에서 새로운 말이 나오게 하며 당신의 행동에 새로운 강도를 부여합니다. 지금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말,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신념이 바뀝니다. 신념이 바뀌면 현실이 바뀝니다. 그러니 먼저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씨앗은 풍요를 향하고 있는가? 말은 지나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에 직접 들어가 명령을 내리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그 명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반복되는 말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나폴레옹 힐이 강력한 선언탄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그는 말했다. 당신의 목표를 말로 선언하라. 그리고 그것을 매일 2번 소리내어 반복하라. 왜 2번일까요? 아침과 밤, 우리의 뇌는 감정이입에 가장 민감한 시간입니다. 이때 뱉는 말은 곧 정신의 토대가 됩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매달 2만 달러를 창출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 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진다.
나는 내 재능으로 세상에 가치를 주고 그 대가로 풍요를 받는다. 이 말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현실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말한다고 정말 바뀌나요? 그 질문 뒤에는 말을 진심으로 한 적 없는 경험이 숨어 있습니다. 입술로만 읊조린 말은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실린 선언, 심장에서 올라온 믿음을 담은 말은 잠재의식을 다시 쓰는 가장 강력한 코드입니다. 지금 당신이 말하는 문장들이 당신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 자재는 말의 에너지입니다. 자신에게 매일 선언하십시오. 선언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을 이끄는 맹세입니다. 내면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당신은 먼저 새로운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언어가 바로 당신이 부자로 살아갈 설계도입니다. 욕망은 불꽃입니다. 하지만 불꽃만으로는 무언가를 태울 수 없습니다. 그 불꽃이 구체적인 계획의 나무를 만나야 비로소 현실을 태우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모든 부는 욕망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그 욕망은 행동 가능한 계획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욕망을 돈으로 바꾸기 위한 정확한 6단계를 남겼습니다. 첫째, 당신이 원하는 금액을 정확히 명시하라.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은 잠재의식에게 아무런 명령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월 10,000달러를 번다. 나는 내 집을 완전히 상환한다. 수치가 있어야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둘째, 당신이 그 돈을 위해 무엇을 줄 것인지 정하라.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가치의 교환이 없는 분은 허상일 뿐입니다. 나는 내 전문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나는 지식을 나누고 그 대가로 수익을 창출한다.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선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당신의 목표를 달성할 날짜를 정하라. 기한 없는 목표는 꿈일 뿐입니다. 시간은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도구입니다. 기한이 있을 때 마음은 집중하고 행동은 명확해집니다. 넷째, 계획을 세우고 즉시 행동을 시작하라.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다가는 영원히 출발하지 못합니다. 계획은 실행 속에서 정교해지고 행동은 믿음을 키워줍니다. 다섯째, 지금까지 정리한 금액, 교환 가치, 기한, 계획을 하나의 선언문으로 써내려가라. 여섯째, 그 선언문을 매일 아침과 밤 2번 소리내어 읽어라. 감정과 믿음을 담아 반복하고 반복하라. 그 소리는 점차 당신의 정체성이 되고 정체성은 행동을 바꾸며 행동은 결국 돈을 현실로 끌어온다. 이 6단계는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꾼 실전의 원리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단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책도, 강연도, 기도도 불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정신과 물질의 정렬 과정입니다. 자, 당신은 지금 무엇을 원합니까?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는 가난했고 배경도 없었고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에드윈 C. 반스, 그는 단지 한 가지 생각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에디슨과 함께 일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이런 믿음은 말도 안 되는 꿈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을 말로 만들었고 말을 행동으로 바꿨고 행동을 습관으로 정착시켰습니다. 기차를 타고 에디슨이 있는 곳으로 갔고 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일하러 왔습니다. 그는 직업이 없었고 외모도 허름했고 추천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념의 에너지였습니다. 에디슨은 그를 곁에 두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반스는 결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목표를 상기했고 그 목표와 행동을 일치시켰습니다. 몇 년이 흘렀고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에디슨이 새롭게 개발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킬 파트너를 찾고 있을 때 반스는 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순간 그는 파트너가 되었고 바로 그때부터 부와 명성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현실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에드윈 반스는 먼저 내면에서 파트너가 되었고 그 후에야 세상이 그를 그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행동과 태도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마침내 물질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증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믿음 없이 현실을 바꾸려 하고 있진 않습니까? 물질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물질을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정신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핵심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믿음은 창조의 시작점이다. 그 어떤 성취도, 그 어떤 부도 먼저 믿음 없이 현실화되지 않는다. 믿음은 단지 종교적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의 주파수입니다. 당신이 깊이 믿는 것은 당신의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결국 결과마저도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보고 싶어 합니다. 보이면 믿겠다. 그러나 정신의 세계는 그 반대입니다. 믿어야 보인다. 당신이 먼저 신념을 심고 그 신념이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반복될 때 비로소 현실이 변합니다. 반스는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믿었고 그 믿음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불을 밝힙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길을 찾게 해줍니다. 그것은 감정의 스위치이자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무기입니다. 히틀러, 간디, 마틴 루터 킹 모두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는 공통된 힘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능력, 그리고 당신도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자신을 의심하는 그 한 줄기의 생각이 당신의 길을 막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암시의 독이 뿌리 내린 것입니다. 이 장에서 기억할 한 문장, 믿음 없는 목표는 종이 위의 잉크일 뿐이다. 당신이 매일 반복해서 말하는 말, 당신이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이는 생각, 그 모든 것이 잠재의식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반복하는 것을 믿고 실행할 뿐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잠재의식은 정원의 흙과 같다. 당신이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자라난다. 잡초를 심든 꽃을 심든 잠재의식은 구분하지 않는다. 당신이 나는 가난하다고 말하면 그 말은 뿌리 내리고 그 말은 감정이 되고 그 감정은 선택이 되고 그 선택은 결국 가난을 현실로 만든다. 반대로 당신이 나는 부유하다고 믿고 말할 때 잠재의식은 당신의 행동을 그 믿음에 맞춰 재구성하기 시작한다. 그 믿음에 맞는 사람, 기회, 결정이 서서히 끌려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강력하다. 그러나 그 힘은 당신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당신을 올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암시의 힘이다. 당신이 매일 아침과 밤으로 반복해서 말하는 선언이 당신의 신경망을 바꾸고 당신의 신념을 재구성하고 그 신념이 삶의 토대를 다시 쓰게 된다. 의심은 잡초고 확신은 씨앗이다. 당신이 무심코 반복하는 말들이 당신의 정원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잠재의식에 무언가를 심고 있다.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잘하게 하고 있는가? 불을 향한 여정을 막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작고 조용한 그림자, 바로 두려움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두려움을 위대한 마비의 씨앗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성공자들과 실패자들을 분석하며 공통된 원인을 발견했죠. 바로 세 가지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정의 순간의 속삭입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그건 위험해.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 속삭임은 당신의 손을 묶습니다. 기회를 피하게 만들고 창조 대신 타협을 선택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실패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배움이 되지만 두려움은 시도조차 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히틀러조차 대중을 통제할 때 두려움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신념으로 무력화된다. 당신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선택할 때 두려움은 사라진다. 두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아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단 하나. 그 두려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매일 작은 행동으로 의심을 무시하며 전진할 때
당신은 두려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당신을 따르게 만드는 존재가 됩니다. 이 장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두려움을 믿을 때만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당신이 어떤 미래를 상상하든 그 미래는 생각 속에만 있으면 절대로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부는 기다림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자에게만 반응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수많은 사례에서 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동했다는 점, 계획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결단이 명확했기 때문에 세상은 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꿈을 꿉니다. 하지만 그 꿈을 하루만 늦추면 그 늦춤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나중에 포기로 이름을 바꿉니다. 행동은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머릿속에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외쳐도 행동이 없다면 잠재의식은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동만이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진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행동은 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 하루 1mm라도 나아가는 것, 그 작은 전진이 거대한 자기 확신을 만들고 마침내 세상이 당신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당신의 에너지를 바꾸고 행동이 당신의 파장을 높이고 행동이 기회를 향해 당신을 맞춤형으로 만들어갑니다. 말보다 먼저 움직이세요. 완벽보다 먼저 시작하세요. 결단이 만든 첫 걸음이 당신을 부의 흐름 안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부는 단 한 번의 결심이나 갑작스러운 행운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매일의 작고 반복적인 선택에서 자라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성공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그 결단을 매일 재확인하는 반복이다. 하루에 단 몇 분 당신의 목표를 다시 말하고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그 이유를 다시 떠올리는 일. 이 단순해 보이는 훈련이 잠재의식을 다시 훈련시키는 강력한 기제입니다. 당신의 뇌는 습관을 통해 현실을 조정하고 기회를 인식하며 행동을 자동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상, 선언문 낭독, 독서, 운동, 매일 반복하는 자신만의 의식. 이 습관들이 그들을 중심에 있게 하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부자의 리듬과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 부자가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부자가 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다루고 그 방식으로 하루를 열고 닫는 것. 성공은 영감이 아닙니다. 성공은 리듬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 전체가 조율됩니다.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오늘 나는 어떤 리듬을 살고 있는가? 그 리듬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것은 결국 당신이 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단순하지만 철저한 의식을 반복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믿습니다. 그들은 계획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실행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강조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당신의 목표를 큰 소리로 선언하라. 이것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명령을 보내는 행위입니다. 감정을 담아 말할 때 뇌는 그것을 현실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부자의 하루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아무렇게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자신에게 묻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나는 나의 부를 위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끝날 무렵 그들은 자신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비전에 가까워졌는가? 계획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하며 행동은 작아도 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동 없는 선언은 공허하고 계획 없는 믿음은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이 네 가지, 말하고 믿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이 간단한 의식이 현실을 바꾸는 거대한 파동이 됩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 1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목표를 말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작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한 걸음이라도 실행한다면 그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돈은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의 도구이며 가능성의 문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합니다. 진정한 부는 단지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통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원하지만 그 깊은 이유를 모르고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치고 방황하고 때로는 자신을 잃습니다. 하지만 부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통해 더 큰 선을 이루고자 합니다. 자신을 확장하고 타인을 돕고 세상에 자취를 남기고자 합니다. 부유한 삶은 당신에게 시간의 주권을 줍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힘, 당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부의 진정한 힘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수준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재능은 억눌리지 않고 펼쳐지며 당신의 영향력은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부는 이기적인 축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풍요를 창조하고 나누고 전파하는 행위입니다. 한 사람이 깨달은 내면의 부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부를 통해 얻는 진정한 선물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인생에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이 결정을 내리고 존재 전체가 그 결정을 따라 움직이는 순간, 오늘 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결단은 모든 부의 시작이다.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살아갑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이 아닌 우연히 주어진 삶을 반복하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부유해질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나는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가? 지휘하는 자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는 미래를 상상하고 현재를 지배합니다. 그의 내면은 흔들리지 않으며 선택은 명확합니다. 그는 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를 설계합니다. 결심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전면에 세우는 행위입니다. 마침내 당신의 내면이 외부의 소음보다 더 강해졌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지금 이 결정이 당신의 다음 10년, 20년 혹은 평생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는 행운이 아닙니다. 부는 결심입니다. 결심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결국 현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명령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기다릴 것인가? 지금 선택하십시오. 풍요로운 인생은 미루는 자가 아닌 결단하는 자의 몫입니다.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 말이 당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최고의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만의 숨겨진 아침 루틴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루를 지배하는 그 첫 5분이 삶을 나누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그 힘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외부 자극에 흔들립니다. 전화, 메시지, 그리고 머릿속 불안을 먼저 마주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첫 5분에 자신에게 말하는 문장들에서 시작됩니다. 그 문장들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주문입니다. 주문은 마음을 해방시키고 행동을 형성합니다. 앤드류 카네기, 토마스 에디슨, 록펠러, 헨리 포드, 찰스 슈왑 모두 매일 아침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정확히 그 문장들을 감정을 담아 확고한 믿음으로 그것이 그들의 정신을 재설정했고 결국 인생을 바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면 이 영상은 그 문장을 당신의 삶으로 가져오는 초대입니다. 이를 통해 마음이 명확해지고 목적이 선명해지며 행동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루하루 변화를 누적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의 통장이나 직책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말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떠오르는 생각은 대개 불안, 회의, 걱정입니다. 나는 할 수 있을까? 오늘도 힘들겠지. 이 작은 생각들이 하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98%.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세상의 98%는 스스로의 한계에 묶인 채 살아간다고.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를 자신이 아닌 세상이 정해준 기준으로 믿고 따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건 반복된 실패의 기억이고 주변 사람들의 말이며 의심이라는 이름의 습관입니다. 정신적 빈곤은 소리 없이 들어옵니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 거울 앞에서 고개를 돌릴 때, 누군가의 성공을 보고 나도 모르게 나는 저런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그 순간
마음은 스스로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정신적 빈곤은 본능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말로 바뀝니다. 당신이 아침에 하는 첫 문장이 오늘을 결정짓습니다. 인생은 아침 5분 안에 방향이 정해진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 당신의 마음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영향받기 쉬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그날의 기운이, 표정이, 말투가, 선택이 달라집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감정이 실린 말은 잠재의식에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린다. 당신이 아침에 자신에게 말하는 한 문장이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심코 아침을 맞이합니다. 무거운 기운, 피로한 몸, 걱정이 섞인 생각 속에 자신도 모르게 오늘도 힘들겠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눈을 뜨자마자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도 내 운명을 창조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 말에 감정을 싣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말이 아닌 마음의 프로그램이 되는 순간입니다. 첫 5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씨앗입니다. 그 씨앗에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 하루라는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 달라집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 어떤 말을 자신에게 속삭였는가? 그것이 바로 에디슨이, 카네기가, 록펠러가, 그리고 헨리 포드가 반복했던 질문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성공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신의 원리를 이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매일 명령한다. 그리고 그 명령은 결국 현실이 된다. 그는 마음이 물질을 이긴다는 사실을 믿었고 매일 아침 자신이 원하는 상태를 말로써 선언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실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는 자신의 잠재의식을 가능성으로 가득 찬 언어로 재설정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찾고 있다. 그리고 결국 나는 찾아낼 것이다. 그는 그렇게 자신에게 매일 말했고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록펠러와 포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재산보다 먼저 의식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의 아침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잠재의식에 대한 명확한 지시였고 그 지시는 하루를 넘어 일생을 이끌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알았습니다. 말은 씨앗이고 아침은 그 씨앗을 심는 가장 비옥한 시간이라는 것을. 말은 진동이다. 그리고 진동은 현실을 부른다. 나폴레온 힐은 이 원리를 마음의 명령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확신에 찬 말은 잠재의식의 문을 여는 열쇠다. 여기 11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인식의 프로그래밍이며 의식의 지도입니다. 아침마다 이 문장을 감정과 함께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뇌를, 행동을, 그리고 삶을 다르게 엮어가게 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시작한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나는 실패를 통해 성장한다. 나는 내 인생의 원인이다. 나는 풍요를 받아들인다. 나는 감사함 속에서 기회를 본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준다. 나는 두려움보다 믿음을 택한다. 나는 오늘 최선의 선택을 한다. 나는 내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된다. 이 문장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말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영혼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30일, 60일, 90일을 넘기면 말은 당신이 되고 당신은 삶을 다시 씁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단 한 문장으로 인생의 방향 전체를 바꿉니다. 어느 남자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는 파산을 경험했고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90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되뇌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업을 다시 일으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다시 세웠습니다. 한 여성은 40대 중반에 자신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건강도 관계도 꿈도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나는 아직 가능성이다 라는 문장을 매일 아침 눈물로 반복했습니다. 그 말이 그녀의 표정을 바꾸고 걸음을 바꾸고 결국 그녀의 직업과 삶의 질 전체를 바꿨습니다.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믿고 반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모두 증명합니다. 의식은 바뀔 수 있고 바뀐 의식은 반드시 현실을 새롭게 만듭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신의 오늘이 아무리 흐릿해도 매일 아침에 단 하나의 문장이 내일을 선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생은 목적 없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강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자리에서 맴도는 웅덩이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없는 삶은 바람 따라 흔들리고 타인의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없는 자는 어떤 바람에도 휘청인다. 인생을 바꾸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에드윈 C. 반즈는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목적을 품었습니다. 나는 토마스 에디슨과 일하겠다. 그는 그 목적을 마음속에서 이미 현실처럼 그렸고 그 믿음은 그를 기채 태웠고 에디슨의 사무실 문 앞에 세웠으며 결국 에디슨의 파트너로 만들었습니다. 그 어떤 계획보다도 진짜 힘은 의식의 방향성에서 나옵니다. 목적은 당신의 말투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선택을 바꾸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바꿉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묻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오늘 내 목적에 가까워지는 선택을 하는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을 무의미함에서 끌어내 의미 있는 하루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스스로를 온전히 본 적이 없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 감정의 기복, 외부 환경에 흔들리는 모습이 당신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 사용되지 않은 거대한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한한 지성에 접속할 수 있는 안테나다. 그리고 그 지성은 내면이 침묵할 때 들리기 시작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1000번의 실패 끝에 빛을 만들었을 때 그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답은 항상 내 안에 있다. 실패는 데이터였고 마음은 나침반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는 땅에서, 식물에서, 그리고 자신의 직관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연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더 깊이로는 자신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갈망하는 그 해결책도, 당신이 마주한 혼란의 해답도 바깥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 힘은 조용하고 단단하게 존재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그것을 부를 때 그 힘은 대답합니다. 세상은 대가를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대가를 먼저 지불한 자에게 다가갑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것을 그 한 걸음 더 가는 법칙이라 불렀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은 평범함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넘어 조금 더 진심으로 조금 더 섬세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깊이를 만듭니다. 서비스를 더한 사람에게는 신뢰가 돌아오고 정성을 더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열리고 감사를 더한 사람에게는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당신이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돌아올 거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해 더한다. 그 마음이 당신을 구분짓습니다. 세상은 한 걸음을 더 가는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그들은 드러나지 않아도 빛나고 칭찬받지 않아도 영향력 있고 결국 원하는 곳에 도달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음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암호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수치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증거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해석의 문제입니다. 링컨은 선거에서 수차례 낙선했습니다. 그는 무시당했고 조롱당했고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습니다. 실패는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번이 넘는 시도를 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10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1000가지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실패는 정보입니다. 실패는 수정입니다. 실패는 방향 재설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는 진짜 원하는 것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당신이 계속 나아간다면 실패는 당신의 이야기 속 가장 강력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넘어졌다면 손을 짚고 일어서십시오. 흙이 묻은 그 손은 당신이 시도했다는 증거이며 그 손으로 다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성공은 빠르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다림과 반복,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위에 천천히 쌓입니다. 많은 이들이 결과를 원하지만 결과를 지탱할 내면의 근육을 기르지 않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끈기는 성공을 결정짓는 최후의 열쇠다. 그 어떤 재능, 배경, 타고난 조건도 끈기 있는 사람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인내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지혜롭게 다루는 힘입니다.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 속에서도 오늘 할 일을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성공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자랍니다.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 안에서는 근육처럼 뿌리가 깊어집니다.